오늘 첫 번째로 이제 내용을 알려드릴 부분은 블로그 관리 대행 계약 체결 시 다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 대행을 계약을 체결시키느냐 이런 부분이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계약을 체결시키려면은 마케팅 블로그 혹은 마케팅 유튜브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통해서 고객 문의가 들어왔을 때 상담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당연히 업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미 현존하는 마케팅 업체가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러한 어떤 부업 시스템, 수익 모델은 다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고 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통용되는 방식이다라고는 아시면 안 되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예, 그러한 실무적인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아무래도 진행을 하는 게, 제가 원고 작성을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원고 작가를 섭외를 합니다. 사실은 이 블로그 관리 대행 부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이 원고 작성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을 따로 대대행을 줌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작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별도로 섭외를 해서 코칭 양성을 해서 실전 투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1차 모집을 선발을 완료를 해서 한 분을 실제적인 업체에 연결시켜 드려서 수익화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렇게 지금 원고 작가 인력 풀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섭외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체적으로 블로그 관리 대행 부업이나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원고 작가는 섭외를 하셔야 돼요. 그러한 방법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식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업체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원고 작가는 필수적으로 섭외가 되어야 되고요. 직접 원고 작성을 하게 되면 너무 이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업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 작가 섭외는 필수적이고, 그 뒤에 이제 단톡방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저와 대표님, 업체 대표님과 원고 작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기타 분들을 또 참여를 시켜서 단톡방을 참여시킬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단톡방을 개설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표님에게 네이버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되고요. 이 블로그 관리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업체 블로그를 대신해서 운영해 드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네이버 아이디와 비번을 공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전달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업종에 따라, 업체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받을지가 다 다르겠죠. 이후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자료가 충분히 이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주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은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자료가 충분할 때는 저는 보통 주 3회 발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업체 계약에 따라 조건은 상이할 수 있어요. 2건이 될 수도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고, 매일 하루에 1건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루에 2-3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종에 따라, 업체 계약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함으로써 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 1개 발행은 좀 적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소 2-3개 정도는 발행을 해줘야지만 어느 정도의 마케팅 성과를 단기간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요구하더라도 최대한 주 2-3회 정도로 발행을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고, 그 이상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문제가 이제 자료가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때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업에 계신 분들이고 일일이 이것을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전달이 원활하지 않는데, 그럴 때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요청을 하든 계속해서 요청을 하셔야 대표님이 잊질 않고 챙겨 주시고요. 이때 이제 원고 작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룰을, 손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뭐 꼭 정해져 있는 룰이라기보다는 업체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 오후 3시 정도까지만 자료가 전달이 되면 다음날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 원고 작성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오후 3시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작성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하니 다다음날 오후 10시까지 작성이 된다라고 공지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원고 작성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공지를 좀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원고가 작성이 되면 일단 발행하기 전에 단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 듯 쓴 것이기 때문에 뭐 팩트가 좀 틀릴 수가 있고요. 전문적인 용어 부분들이 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업체 대표님께 직접 피드백을 받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 방식 내에서는 제가 직접 키워드와 제목 구성, 그리고 전체적인 블로그 원고를 피드백 저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다음날에 같이 대표님이 피드백을 할 때 저도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맞춰지고 제대로 된 원고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발행하기 전에 원고 검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오전 8시에 이제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예약 발행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고 작성, 원고 단톡방 공유가 이루어진 뒤부터 이틀 뒤에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일정을 짜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료를 받으셔야지만 발행까지의 소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하고서 끝이 아니죠. 통상 발행하고 2-3시간 정도 지나면 검색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이게 상위 노출인지 아닌지, 만약에 노출이 됐다면 몇 순위에 노출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과를 보고서 분석을 해서 이제 단톡방에 직접 보고를 해드려야 되고요. 이제 문제가 반영이 안 될 시인데, 보통 개설 초기의 블로그 혹은 지수가 좀 떨어져 있는 블로그 혹은 좀 오래 중단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발행 72시간 정도 후에 결과가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한번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고요. 대개는 뭐 7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만약 72시간 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예 검색 반영이 안 될 때인데, 그럴 때를 보통 저희는 블로그 누락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블로그 누락이 일종의 블로그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블로그 누락이 반복해서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블로그 저품질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뭐 이게 일회성이냐 뭐 2회성이냐 퐁당퐁당이냐 아니면 한 번 그냥 하고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증상에 대한 분석이 달라지는데, 보통 일회성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2차적인 포스팅을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새로운 블로그로 갈아타거나 블로그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2시간 후에도 결과가 반영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문제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이러한 절차대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러한 순서들만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어려울 게 없는데, 이 업종에 따라서 좀 디테일이 다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 상황마다의 또 판단들이 다르고, 이제 또 대표님들이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상담해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대로 또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그때마다 대표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정해주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꼭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가실 필요 없이 그 업체 사장님과의 어떤 나름대로의 약속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또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